명동에서 출발해 봅니다. 바로 전해에 완공된 유네스코 회관이 보이고 그 맞은편에 명동극장이 있습니다. 명동극장은 재개봉관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봉관이란 말이 없어졌지요. 문예서림은 해방 직후 문을 열어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명동의 자존심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담을 친 공터에는 코스모스 백화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원 간판이 많이 보이는데 주로 정형외과인 것이 이채롭습니다. 가장 번화한 명동 입구이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서울의 옛사진 중에는 이 자리에서 촬영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지하도가 흔하디 흔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불편하다며 지상 횡단보도로 다시 바뀌기도 하지만 이때만 해도 꽤 중요한 사업이고 공사였던 것 같네요. 명동에 있던 국립극장 앞입니다. 곳곳에 신발 간판이 보이는데 명동의 재화골목은 꽤 유명했던 걸로 압니다. 웬만한 재화회사들은 다 명동에 본점을 차렸었죠. 시계탑 뒤에 계명재화는 36년부터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이에 안쪽 골목 역시 곳곳에 신발 간판이 보이네요. 삼호정은 한일관과 함께 명동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점이었고 청자다방도 유명했습니다. 명동에는 음악다방이 몰려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는데 그 많은 다방들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명동 남쪽, 현재 지하철 명동역이 있는 곳입니다. 정준태 피부비뇨과 간판이 제법 큰데 이 자리에는 현재 프린스 호텔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한양교회 종탑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숭례여대 근처 남산 드라마센터 앞길입니다. 1962년에 연극전용관으로 문을 연 드라마센터는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임대해 남산예술센터로 운영하다가 2020년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남산순환도로 축대공사가 한창입니다. 돌을 일일이 등에 지고 머리에 이어서 나르며 공사를 하고 있네요. 남산기슭에서 정상부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행용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 아래쪽으로는 허름한 집들과 일부 판잣집도 보이지만 멀리 시내에서는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들이를 오신 모양입니다. 남산은 서울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였죠. 나들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노점이 펼쳐졌습니다. 신혼부부가 남산 드라이브를 온 모양입니다. 6, 70년대에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었죠. 며칠씩 여행을 갈 여유가 안 되면 시내 드라이브를 즐긴 후 호텔에서 하룻밤 보내는 식의 신혼여행도 많았습니다. 12월에 문을 연 남산식물원입니다. 71년에는 옆에 소동물원이 생기고 식물원은 사호실까지 증축되기도 했지만 2006년 노후시설로 분류돼 철거되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여름맞이 공연을 하나 봅니다.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사람이 설계하고 직접 만든 첫 번째 돔 경기장입니다. 처음에 육군체육관으로 문을 열 때는 지붕이 없는 노천체육관이었다가 서울시에서 인수해 돔 경기장으로 만들었지요. 자금과 기술에서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전차가 운행되던 때라 남대문 앞에 전차선로가 뚜렷하고 공중에는 전기선이 어지럽습니다. 남대문 앞을 지나는 버스 뒤로 전차가 보입니다. 도로는 넓지만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리어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자전거도 여유롭게 지나갑니다. 코트라의 전신인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이때는 남대문 옆에 있었네요. 무역박람회 알림탑이 보이는데 68년 9월에 열린 무역박람회는 우리가 개최한 최초의 국제박람회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없어진 서소문의 동양방송입니다. 중앙일보와 사옥을 함께 쓰던 때일 겁니다. 한여름 비가 온 뒤에 시장 풍경입니다. 시장통에 웬 영화간판이 보이는데 60년에 문을 연 남대문 극장입니다. 한번 입장하면 여러 편을 볼 수 있는 동시상영관이었지요. 90년대 이후 이름을 바꾸며 두어 번 재개관을 반복하다가 2013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는 안경점들과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네요. 명절 대목이라도 되는 걸까요?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바카스를 팔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탑골공원이 한산해 보입니다. 공원 뒤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찍었는데 중간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그런지 명동성당이 보이네요. 원각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조성한 공원이라 탑이 남아있고 탑이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파고다공원으로 불렸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건축물은
파고다 아케이드입니다. 공원을 빙 둘러서 만든 2층짜리 상가인데 악기상이나 양장점처럼 당시에는 고급품이었던 물건을 파는 곳이었다네요. 뒤쪽으로 공사 중인 곳은 낙원상가입니다. 탑골공원 옆쪽 길입니다. 지금 도로명으로 하면 수표로 북쪽 구간인데 전국 노래자랑의 상징인 원로 연예인 송혜선생을 기려 송혜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차량이 별로 없을 때라 그런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네요. 지금은 없어진 파고다 극장이 보입니다. 간판에 그려진 여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놀랍게도 윤정희 배우입니다. 오영일 배우와 함께 출연한 67년 개봉작 초야인데 파고다 극장은 재개봉관이라 이제야 상영하는 것 같습니다. 파고다 극장은 처음에 낙원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열었다가 이름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80년대에는 인디밴드 공연장으로 변신한 적도 있습니다. 종로 3가 뒷골목입니다. 조양여관은 단성사 근처에 있었다는데 단성사도 이제는 추억 속의 극장이 돼버렸고 그 자리는 단성 골드주얼리 센터가 됐습니다. 종로 5가 버스 정류장인데 건너편에 보령약품이 있는 걸로 보아 현재의 버스 정류장과 같은 위치 같습니다. 버스에 적힌 행선지들은 미도파 말고는 여전하네요. 이 정류장은 종로 몇 가쯤일까요? 버스 안에 이미 사람이 가득한데도 안내양은 계속 사람을 태워야 하네요. 동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전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있던 차량기지입니다. 지금은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가 있는 자리지요. 이해의 전차 운행이 종료됐는데 이 결정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서울전차는 68년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1899년부터 69년간 서울 시내를 달렸던 전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날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지 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간판들을 보니 성대 근처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도로 사정이나 배수시설이 안 좋아서 길에 물이 차는 일이 많았지요. 창경궁 정문 앞을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에 소달구지가 섞여 있습니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이미 사라진 지 한참 된 모습이지요. 68년이면 창경궁이 아직 창경원으로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정전인 명정전 앞이 흙바닥인데 원래 박석이 깔려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공원으로 만들 때 걷어내서 그렇습니다. 복원공사 후 지금은 다시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원이 돼버린 창경궁은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그대로였고 이런 놀이시설까지 있었네요. 춘당지에서는 보트놀이도 했습니다. 파라솔까지 펼치고 유원지 기분을 제대로 내고 있네요. 연못가에 있는 팔각정은 콘크리트 건물로 식당이었습니다. 68년 여름에 사직공원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도 멋지게 파라다이스라고 지었네요. 시민들을 위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필 그 장소가 사직공원인데다 종로도서관 바로 옆이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직공원은 1920년에 사직단의 부속시설들을 헐어내고 만든 공원입니다. 조선에서 종묘만큼 중시했던 사직단을 훼손한 건데 해방 후에 제 모습으로 되돌리긴커녕 우리도 같은 짓을 한 겁니다. 80년대에 사직단 복원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수영장은 88년 철거되었습니다. 복개공사가 끝난 청계천의 고가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평화시장 너머로 동대문 운동장 조명탑이 보이는데 68년 4월에 설치한 겁니다. 청계천에는 고가도로와 함께 동대문 상가와 아파트도 건설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대의 상가라고 홍보했다네요. 현재는 동대문 신발상가입니다. 5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67년에 청계팔가까지 복개를 마무리했지만 나머지 구간은 아직 복개되지 않았고 판잣집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청계팔가부터 신답철교 구간까지는 70년부터 77년까지 복개됐습니다. 68년 11월에는 청량리의 대왕코너가 문을 열었습니다. 70년대에 연거푸 대형화재가 발생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화재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환되는 곳입니다.